제 고길동입니다. 희동이입니다. 길동쌤, 네.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비트코인이 2년 만에 6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원화 거래량이 달러 거래량을 제쳤다고 하는데, 맞아요. 무슨 말인가요? 그 기사에서 보니까 원화 거래량이 법정 화폐 중에서 달러를 제치고 42.8%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흥미롭냐면, 네. 우리가 보통 기축통화라고 하는 흔히 알고 있는 달러 있고 또 뭐 있죠? 엔화, 유로.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그 세 가지 중에 달러가 사실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법정화폐 중에서는 원화가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 그리고 이 한국 사람이 그만큼 비트코인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가요? 위험성이 크지 않나요? 크죠. 비트코인은 상당히 과격한 투자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래서 리스크, 위험 요소가 많은 만큼 리턴, 돌아오는 게 많다라는 투자 심리 때문인데,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024년에 내년에는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조금 더 둘 만한 그런 뉴스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좀 커지고 있어요. 궁금합니다. 혹시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러 번 연기됐고 또 승인이 되진 않았지만 내년 1월 초, 1월 10일, 15일 정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3월 달에도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형 기관들에서 금융 투자처에서 미국의 비트코인 ETF라고 하는 상품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자라는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승인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반감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반감기라는 게 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채굴을 해서 보상을 받는, 그쵸? 채굴량, 요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의 값어치가 더 더해져서 내년 4월이면 그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값어치가 올라갈 거다. 그럼 채굴을 직접 삽들고 이렇게 채굴을 하나요? 그렇죠. 이제 컴퓨터로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슈인데, 어쨌든 반감기가 올 때마다 비트코인이 상승해 왔기 때문에 과거에 내년에도 그럴 거라는 기대감이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금 금리 인하설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들리실 거예요.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뉴스나 이제 신문에서 금리가 인하할 거다. 파월 의장이 미국에서 내년에 3번의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발표를 했고, 또 우리나라는 올해 내내 동결했지만 내년엔 미국이 내리면 저희 나라는, 한국은 무조건 내리게 돼 있어요. 그 패턴을 따라가거든요. 금리가 인하되고 그다음에 그 현금의 값어치가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걸 해지할 만한 비트코인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돈이 조금 몰려서 투자할 만큼 돈이 좀 몰리다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다가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는 이 심리적인 이유인데, 포모예요. 포모는 뭐냐면,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앞글자만 써서 FOMO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만 뒤처지나? 모두가 탄 이 배에 나만 안 타고 있나? 나만 비트코인 없나? 나만 투자 안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빚까지 내면서 코인을 투자하는, 주식을 넘어서서, 그렇죠? 코인을 투자하는 그런 포모 현상 때문에 조금 더 심리적으로 코인의 가격을 좀 더 올리는, 떠받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특히 내년엔 조금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그럼 길동쌤. 네. 적금 깨요? 적금 깨요? 지금 비트코인 사요? 자, 코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격한 투자입니다. 하이 리스크예요. 위험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윳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윳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당장 길에서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을 돈. 물론 속상하죠, 잃어버리면. 없어도 되는 돈이란 세상에 없어요. 그죠? 내 돈은 단돈 1000원도 아깝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투자는 그만큼 내가 없어도 당장 잃어버려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돈, 그 여윳돈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코인도 적립식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주식처럼 네. 코인도 내가 매달 월급을 받고 네. 여윳돈 용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돈이 좀 있다 했을 때 조금씩 적립해서 사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6천만 원 가까이 하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사할까요? 저한테 지금 여윳돈이라 하면은 몇천 원인데 네. 몇천 원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어요. 어떻게요? 비트코인이든 다른 어떤 코인이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사실 때는 5,000원 이상이면 쪼개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00000을 사는 거 되겠죠. 그래서 네. 쪼개서 사실 수 있어요. 꼭 그럼 코인이니까 동전을 코인이라고 하지. 그럼 네. 문자적으로 하나를 사려면 동전 하나를 사려면 6천만 원이 있어야 되겠구나. 나 6천만 원이 없으니까 비트코인 투자 못하는 걸 생각하시는 네. 게 아니라 쪼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5,000원 이상이면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 10,000원이 있다? 그럼 10,000원어치 사시는 겁니다. 거래가 가능해요. 꼭 목돈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쪼개서 살 수 있으니 5,000원치만 사고 0.0000001을 샀어요? 네. 그럼 나 비트코인 가진 여자야.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되지요? 되지요?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둘 중에 어디에 투자하셨나요? 저요? 저는 둘 다 투자를 했어요. 둘 다? 저는 어떻게 되셨나요? 알트코인이 비중이 지금 조금 더 많은데,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절대 투자를 추천하거나 어떤 거를 저희가 사라고 이제 권하는 그런 채널은 절대 아닙니다. 네, 투자금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수억을 잃었어요. 코인에서. 그러니까 절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실패담을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요번에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갔을 때 저는 비트코인의 거의 대부분을 팔았어요. 팔고 정말 나 알트코인 있는 여자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눈꼽만치 가지고 있고, 나머지 99%는 저는 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no pain no gain이라고 하죠. 페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고, 네. 코로나 때문만 힘든 게 아니라 코인 때문에 집 한 채를 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뼈저리게 평생 무언가에 투자해봤다가 손해본 곳은 코인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10,000원, 20,000원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1,000,000원, 2,000,000원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정말 바닥부터 모아서 모은 돈인데, 네, 제가 하여튼 뭔가를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든 제가 공부든 전문직이든 했을 때 첫 번째 실패로 호되게 본 게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참 겁없이 내가 달려들었구나. 그때 페인을 겪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게인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no pain no gain이죠. 아픔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래서 열심히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공부도 하고 해서 큰 틀을 보는 눈을 좀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차트를 보거나 또 어떤 코인을 투자하고 뭐가 좋다, 사요, 몰빵해요, 말아요, 뭐 이거 말고 조금 큰 틀을 보는 이 눈을, 그래도 나름 통일성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셨네요. 예, 저는 소도 잃고 외양간도 고쳤는데 지금 송아지를 다시 키우고 있어요. 그럼 길동쌤, 네? 적금 깨서 비트코인 지금 사요? 아니요. 어떤 투자든지 간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윳돈으로 하시고요. 네. 자, 두 번째는 기사가 부정적으로 나올 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모두가 바닥이라고 할 때, 모두가 이제는 끝났다고 할 때, 그때 사세요. 조금 투자하실 땐 그때가 처음 시작해보기 좋은, 그 스타트를 끊기 좋은 타이밍은 그때예요. 지금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네. 내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는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호재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각자의 몫이고, 나도 이 배에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러면 네. 10,000원 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안정적인 투자는 나중에 정말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되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식형 펀드가 된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시작하셔도 돼요. 포모 오지 마세요. 네, 와도 겁나지 마세요. 네. 그럼 길동쌤, 네. 그럼
주식이나 네. 그다음에 금 ETF, 달러 등등처럼 여러 네. 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 자산처럼 비트코인이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네. 자산 비중이 얼마나 커질까요?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는 것, 이 비트코인이 이 주식형 펀드처럼 자산이라는 이런 큰 틀 안에, 제도권 안에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비중이, 비트코인이 그 안에서, 이 캐슬, 이 성 안에서 얼마나 그 비중이 커질 거냐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파급력이 얼마나 클까요? 그 파급력은 네. 우선은 저는 꽤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내년에는. 또 그 이후에도 또 있을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변수는 아직 다 모르겠지만 네. 그 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우선은 자금이 몰릴 거예요. 네. 자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 단위로 모이겠죠. 조 단위로 몰릴 때 사람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아질 거고 네. 그 파급력, 영향력은 꽤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클 거냐? 그건 내년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이 참 중요하겠네요. 내년, 내후년 그럴 것 같아요. 2024년, 25년? 네. 네, 기억해두겠습니다. 네. 그럼, 알트코인이라고 사람들이 또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알트코인은 뭔가요? 알트코인은 말 그대로 얼터니티브 코인이에요. 그 앞에 얼트를 빼서 ALT 코인이라고 하는 거죠.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시총이 제일 높은 아이. 네. 그 밑에 있는 아이는 시총의 순서에 따라서 이더리움, 뭐 지금 솔라나 이렇게 등등등등 있는데 시총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을 메이저 코인.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을 100여 개가 넘는 코인들이죠. 그 코인들을 잡코인. 한국에서 만든 것도 김치코인,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긴 하는데 알트코인은 이걸 통틀어서 다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코인 해요 말아요? 코인은 절대로 쉽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 여윳돈으로 하시고 하고 싶으면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시고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 절대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저는 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투자 권유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럼 여윳돈으로 아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년 2024년에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참으로 중요한 한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점. 네. 네.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알트코인이 네. 만약에 완전 대박을 쳤어요. 네. 그러면 알려주시나요? 히말라야까지? 히말라야까지. 네. 에베레스트 올라가면? 네. 에베레스트 올라가면? 갈 수도 있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 만회하면? 네. 네. 그 가능성이 있죠. 네. 기대해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네. 자, 2024년도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한 4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워런 버핏도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 위험 투자 자산, 투자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해가 2024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제도권, 이 틀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투자 형태, 상품들 중에 비트코인이 저도 좀 들어갈게요. 그 캐슬 성 안에 저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제도권이 문을 열어서 비트코인을 어서 와라고 했을 때 그 파급력, 그거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요. 그냥 관심만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싶으시면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나서도 기관들 한 20% 정도는 이 비트코인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조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차피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셨다 하더라도 포모 오실 필요가 없어요. 기회는 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공부부터 하세요. 이렇게 넓게 보는, 그죠? 알아야 내가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야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 그죠? 이해력 다음에 뭐가 생겨? 이해력과 분별력과 지식이 다 합해지면 나중에 통찰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걸 권해드릴게요. 네. 하지 마세요. 저처럼 피봅니다. 네. 길동생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이 뭔지, 알트코인이 뭔지, 그리고 ETF, 비트코인 ETF가 뭔지 많은 걸 알게 됐네요. 네. 네, 내년이 참 기대되는 한 해일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ISTJ라 네.
비트코인, 알트코인 투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위험한 건 안 하시죠. 네. 네,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하지 마세요. 안전형이라. 네. 네, 그래도 내년에 코인에 대해서 많은 이제 뉴스라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 지키세요. 알트코인 에베레스트까지 가면 까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웃자 언니들의 경제 수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